수익형 부동산. 수익형 부동산이 점점 위험해질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리 때문이냐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요건으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거품. 정확히 말씀드리면 상가가격 거품인데 이게 땅값 거품 때문에 생겨난 일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영업자 위기.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보실 수가 있다. 가장 먼저 금리 이야기하기 전에 땅값 거품부터 이야기를 할게요. 자, 우리나라는 땅 투기가 활성화되어 있다. 땅 투기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이거는 진짜로 부동산 공부 많이 하고 알던 사람들이나 아는 거고, 보통은 집으로 갭 투기를 많이 해서 땅값을 올리는 그런 형국이 되었죠. 그래서 보시면은 자, 아파트가 이렇게 있어요.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갭 투기를 해서 들어갔어요.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올랐다. 뭐 전세 가격을 올려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 더 거품을 붙여서 갭을 올릴 수도 있죠. 실수요자들이 받쳐준다면 갭 이상으로도, 예를 들어 갭이 1000만 원이었는데 막 1억 더 올릴 수도 있죠. 그런데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 근데 뭐가 올라가느냐를 봐야 되겠죠. 보통 아파트를 건설할 때 어떻게 지어요? 들어가는 비용이 택지비 플러스 건설비 플러스 가산비. 이 가산비는 어차피 가산이니까 둘째를 치고 어차피 이미 붙었고 건설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다가 포함이 된다고 보면 되죠. 그랬을 때 택지비와 건설비가 있어요. 즉 이 아파트의 가격은 뭘로 형성이 되어 있다? 여기 땅값, 그리고 여기 건물값. 자,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봅시다. 이 건물은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노후화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노후화가 안 되더라도 주변에 더 좋은 건물들이 들어온다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줄어들죠. 자, 컴퓨터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예전에 컴퓨터를 샀어요. 한 1980년도에 286 컴퓨터. 저희 집의 첫 컴퓨터인데 5.25인치 디스크, 거기에 컬러 모니터, 최초의 컬러 모니터, 최초의 마우스, 이런 것들이 들어왔어요. 당시에 꽤 비싸게 주고 샀죠. 180만 원 정도 주고 사셨다고 들었는데 그거 진짜로 원상복구 그대로 내버려뒀다고 해봅시다. 그게 지금 컴퓨터랑 비교해보면 어떻죠? 지금 와서 보면 완전히 구식이고 낡았죠. 근데 그거를 되게 잘 보관을 했어요. 진짜로 완전히 타임머신을 타고 온 것처럼 지금까지 잘 보관을 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나온 컴퓨터들에 비하면 후지죠. 그러면 잘 안 사죠. 그런 것처럼 주변에 더 좋은 건물, 여기는 판상형에 예전에 그 성냥갑 아파트로 지었다면은 요즘에 짓는 아파트들은 뭐 타워형에 뭐 그게 딱히 좋다고는 못하겠지만 복도형도 아니고 프라이버시 보장 더 잘 되고 건물 자체의 보안도 더 잘 되고 더 스마트하고 이렇게 지어진다면은 아무래도 요 건물보단 그 건물이 더 좋죠. 건물이 아무리 잘 보관이 됐더라도, 보존이 됐더라도 거기에 노후화까지 되니까 건물값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가 올라가는 거다? 땅값이 올라간 거다. 그러면 문제는 땅값이 올라가면은 여기 요 아파트 땅값만 올라가냐? 이게 아니라 이 도시의 땅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상가의 가격도 당연히 땅값 상승으로 올라가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땅값 거품이 끼면서 상가 거품이 꼈죠. 근데 땅값 거품이 낄 때는 우리나라는 잘 몰라요.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월세 부담이 굉장히 심하다고 하는데 월세 부담은 심한데 집값 대비로 월세는 외국에 비해 낮은 편이죠. 그거는 집값 거품이 워낙 높기 때문이고 월세는 그 이상 내기 힘드니까 여러 개 맞춰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상가 같은 경우는 거품이 생기게 되면은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사 뭐 이런 데가 5천에서 7천 평당, 1층 상가 평당. 상가로 많이 이야기하는 경우는 상가가 가장 와닿기 때문이에요. 뭐 다산 이런 데도 한 5, 6천, 세종 뭐 이런 신도시 5, 6천, 김포 같은 경우가 조금 싸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3천 이상은 나왔어요. 그러면은
10평짜리 1층 상가를 한다 이랬을 때 20평 이게 분양평수가 되죠. 우리가 쓰는 공간은 전용 공간이에요. 근데 분양은 여기에다가 뭐 공용 공간에다가 이런 것까지 하는 거죠. 20평 곱하기 5천만 원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것만 해도 10억이에요. 그랬을 때 저희가 또 준비한 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자 10억짜리예요. 그랬을 때 70% 대출을 받는다. 그러니까 일단은 가격이 10억인 것 때부터가 수익 내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1억에 300 정도 월 임대료를 받는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자 그 기준금리가 0.5%일 경우 예금금리가 한 0.8%, 대출금리가 2.5% 정도 나왔다. 당시 평균. 보증금 1억에 300. 그러면은 예금이자는 160만원, 대출이자는 1785만원. 그러면요 300씩 12개월 3600에다가 대출이자 빼서 수익은 1815만원. 여기서 기회비용 160만원 빼면은 기회비용은 1655만원이고, 연간 10억 10억 중에서 대출 빼고 보증금 빼니까 내 돈 한 2억 들어갔죠. 2억 가지고 1655만원 버는 거고요. 요 수익에 대한 수익률만 보면 9%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초저금리일 때 가능한 거죠. 그런데 똑같이 기준금리 2.5%까지만 올려봅시다. 그러면요 대출이자가 3,500이 나옵니다. 수익률 0.5%. 자, 그 돈을 예금에 박아놨다 2억을. 그러면은 560만원의 이자를 얻었기 때문에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460만원이 된다. 그러니까 일단 이 가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받기도 힘든데 받았다고 치자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기준금리 4%로 봅시다. 마이너스. 심각하죠. 근데 임대료가 빠진다.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죠? 그럼 마이너스는 더 늘어납니다. 기준금리 4% 아니고 지금 3.5%인데 기준금리 3.5% 기준으로 해봅시다. 자, 대출금리 7%까지 가지 말고 5%만 가볼까요? 예금금리 3.8%. 지금 뭐 기준금리보다 낮으니까 3%만 가봅시다. 그러면은 계산식이 쫙쫙 나오죠? 그랬을 때 수익 100만원, 기회비용은 마이너스 500만원. 자, 똑같은 형식으로 공실이 난다고 해봅시다. 임대료 빠지면은 기회비용 수익 굉장히 빠지고, 공실 나면은 연 5천만원 가량의 손해가 난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첫 번째, 수익형 부동산에 거품이 너무 많이 껴있다. 저게 무슨 10억이냐. 공실 천진데, 세종 같은데 공실 천진데 1층에 10억 주고 산 거예요. 두 번째, 금리가 올라감에 따라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수익률을 높이거나 혹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임대료를 높게 받아야 되죠.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첫 번째, 높은 임대료. 아까 최저임금 이야기도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평균 연봉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 근데 왜 그렇게 되느냐를 잘 생각해 보면요, 중위 소득에 비해서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다. 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그만큼 대부분 최저임금을 주고 고용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얘 때문에 일단 임대료가 너무 높아요. 우리나라 임대료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여기에 두 번째로, 최저임금 둘째 치고 프랜차이즈. 우리나라는 프랜차이즈 아니면 가맹하기 힘들죠. 본인들이 개발해서 하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자영업자들의 특징은 대부분 직장에서 밀려나서 된 거예요. 그런데 프랜차이즈에서 굉장히 많이 떼간다. 여기에 요즘에 배달비 문제도 크죠. 그 다음에 여기 카드, 수수료, 여기에 지금 물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뭐 최저임금 올라가는 거, 임금 올라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임금이 올라가지 않으면 내수시장은 더더욱 죽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핵심적으로 우리나라가 특별한 것이 자영업자가 인구 대비 너무 많다. 요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얘랑 얘, 나머지 뭐 구조적인 문제니까 정책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얘랑 얘 두 가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금리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점점 더 힘들어지죠. 금리 올라가면은 건물주도 힘든데 자영업자도 힘들어요. 그래서 자영업자가 힘들기 때문에 임대료를 낮춰줄 수 있느냐? 근데 건물주가 힘들어서 안 돼요. 그러면은 건물주도 힘들어 죽겠고 자영업자도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상가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저 가격에 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건설사에서 여기는 뭐 들어오기로 했습니다. 뭐 입점 확정 이야기해놓고서 입점 확정해서 수익률 4% 확정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면은 얘가 수익률 4% 준다고 해놓고서 2년 뒤에 나간다든가. 2년 뒤에 나가게 되면요, 얘 임대료 저기 시행사나 이런 데서 보증해주고요, 얘는 2년 해보고 안 되겠다 싶으니까 나가고 여기는 공실이 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요. 혹은 렌트프리 해줬는데 렌트프리 기간만 빨아먹고 나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분양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속아서 사는 거죠. 그래서 노후 대비 상가로 하신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어요. 자, 그럼 상가만 저러냐? 모든 수익형 부동산이 다 똑같죠. 가격 거품이 높으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 돈이 높고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된다. 여기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타격을 크게 받는다. 자영업자는 아니더라도 임차인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임차인들이 월세를 많이 주기가 힘든 상황인데, 월세를 올리기가 힘든 상황이죠. 지금도 보시면은 오피스텔, 오피스 이런 데들 보면요, 들어오는 임차인들이 비싸다고 나가든가 아니면 월세 깎아달라고 하죠. 보통 원룸 건물도 다 비슷한 상황이죠. 지금 대학생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물가 올라가서 식비 내기도 힘든데 집세로 그렇게 많이 낼 여력이 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부동산 거품에서 형성이 된 거고요. 이게 집값 올라가서, 자, 집값은 그렇다 치자. 그런데 집값 올라가면서 다른 상가, 수익형 부동산들 가격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집값은 계속 올라갈 수 있고 장기적 우상향이다. 이딴 이야기 하는 것부터가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서 이거를 하고 있든가 이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디귿시옷 아니면 디귿시옷이지.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은요, 공실나면 파탄이고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에 금리 인상은 또 굉장히 안 좋고.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에서 제일 먼저 무너지는 건요, 주택보다 수익형 부동산이 훨씬 더 빨리 무너진다. 지금이 딱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익형 부동산이 점점 더 위험해진다. 왜? 일단은 거품이 많고, 두 번째로 금리가 오르고, 세 번째로 임차인들이 힘들어지고 있다.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영향이 크죠. 그러면 저 거품은 어떻게 빠져요? 수익률 빠지면서 거품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크게 부었던 돈이 다 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익형 부동산은 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조금만 떨어지면요, 내 돈이 줄어드는 비중이 엄청나게 빠르게 줄어든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 왜 수익형 부동산을 들어가면 안 되냐.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LTV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앞으로 경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홍보해가지고 공급은 너무나도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